낙태 관련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의학적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6월 30일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표에 의하면 2018년도 낙태율은 가임기 여성 1000명당 2.3명에서 2년 전인 2020년에는 3.3명으로 약 43%가 상승하였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 2020년도에 이르까지 여성의 낙태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낙태율 상승에는 2019년도에 헌법 불일치 판결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 6월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을 하였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낙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성의 결정권에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 정권에서 낙태 관련 입법 예고안을 법무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법무부 안을 보면 14주까지는 자유롭게 낙태를 하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 정부 들어서는 법무부에서 새로운 입법 예고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임신 20주 이후의 아기들은 실제로 생존이 가능한 아기들입니다. 임신 22주, 23주, 24주 아기들이 의료 현장에서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현실에서는 32주 된 아기를 죽이고 있고 34주 된 아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게 여성의 권리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를 빨리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무부와 국회의원들의 입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뱃속의 아기는 우리 10주만 되면 우리와 모습과 똑같습니다. 손, 발,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얼굴 모양까지도 똑같습니다. 얼굴 운동, 손발가락 운동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아기가 6주만 되면 신경관이 다치고 신경이 발달하면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이제 10주부터는 우리랑 똑같은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뱃속의 아기가 비명을 못 지르고 또한 특별권이 없다고 해서 그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우리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법무부에서는 약물을 이용한 낙태를 식약처를 통해서 들여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미소프로스토라는 약물은 임산부 유도제로 쓰지 못하게끔 오래전에 이미 규정을 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식약처에서 이미 미소프로스토라는 성분을 임산부 유도제, 분만 관련해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2019년도 헌법 불일치 판결 이후에 미소프로스토린이 포함된 약을 낙태약으로 국내에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식약처는 이 판단에 신중해야 될 겁니다. 여성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고 또 태아 생명을 지키는 입장에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 정권에서 만든 입법 예고안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빠져 있습니다. 16세 이상이면은 스스로 낙태를 부모의 동의 없이도 허용할 수 있게끔 입법 예고를 하고 있고 16세 미만도 상담소를 거치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 정권에서는 낙태에 관련 법의 입법 예고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술도 18세가 넘어야만 살 수 있고 담배도 18세가 넘어야만 살 수 있는데 낙태는 16세만 넘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입법 예고안은 빨리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상담 및 숙려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상담 및 숙려기간에 대한 필요는 낙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어야 될 겁니다. 많은 여성들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낙태를 결정합니다.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울 수 없을 거라는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것을 국가에서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셋째 아이가 사회 경제적 사유로 낙태되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국가에서는 이러한 승려 상담 기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에서 이런 아이들이 잘 태어나고 지지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정책으로 보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고안은 의사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자유로운 선택,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야 되며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모자보건법상에서 현재 모자보건법이 입법 예고안에서는 이 낙태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게끔 되어 있는데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은 모성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낙태를 하기 위한 법으로 모자보건법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자보건법의 기본 취지에 맞게끔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법 정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입법 예고안은 그뿐만이 아니라 여성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의학회에서는 10주 이후에 낙태는 여성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입법 예고안은 14주, 24주까지의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입법 예고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 국회와 그리고 법무부는 여성의 건강 그리고 태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 마련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2022년도 2월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우리는 다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한 기본 전제 하에서 합리적인 입법 그리고 태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입법에 국회의원과 법무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